199번 볼까요? 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7개를 선택할 때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 이해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중복을 이렇게 해서 7개를 그냥 택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해도 되죠. 2하고 2하고 홀 이렇게 뽑으면 되죠. 맞아요? 몇 개예요? 두 번째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2하고 4하고 홀 세 번째 4하고 4하고 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 그냥 잘 생각해봐. 그냥 세 가지죠. 홀수만 고르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홀수만 1하고 3하고 5를 중복되게 몇 개 고르면 돼요? 3개 고르면 되죠. 그러면 세 가지에다가 곱하기 3H3 하시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21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긴 한데 이 숙제를 전날 하면 어떡합니까? 네? 빨리빨리 해야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QR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3개가 있네요. 가를 보시면 자, 5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가서 각자 떡볶이, 튀김, 순대를 1개를 주문하는 경우 수가 P입니다. 뭐예요? 다시 5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가서 각자 떡볶이, 튀김, 순대를 1개씩 주문한다.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중복 순열이죠. 왜? 다 순서가 있잖아요. 학생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질문. 3파이 5야? 5파이 3이야? 누가 선택해? 3파이 5. 자, 나와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 종류의 주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병을 택하는 경우수입니다. 그럼 뭐야? 중복. 조합이죠? 순서 없잖아요. 맞아요? 어려우세요? 그럼 3H5야? 5H3이야? 5병을 택한다면서요. 자, 마지막 달을 한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어렵다니까. 희한하게 내가 그래서 이거를 꼭 구분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시험에 가면 더 헷갈립니다. 자, 답원은 그냥 끝났죠. 전개식을 서로 다른 항의가 쓰면 이건 3H5죠.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223번으로 갑시다. 그래도 헷갈리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원형 탁자 주위에 똑같은 의자가 12개 놓여있는데 4명의 학생이 탁자를 둘러앉을 때 빈 의자를 사이에 두고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수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 일단 몇 명이 앉는다고요? 4명이 앉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A랑 B랑 C랑 D가 앉았다고 할게요. 일단 4명이 앉았으니까 뭐예요? 원순열이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빈 의자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를 넣자고요. 여기 X개가 있고 여기 Y개가 있고 Z개가 있고 W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몇 개면 되죠? 8개면 되는데 하나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4H 4겠죠? 하나씩 주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패턴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230번으로 갑시다. 양은 저번부터 적어서 풀만 했을 텐데 왜? 설마 벌써부터 확정을 포기한 건 아니죠? 광남을 예를 들자면 광남은 점차적으로 뒤로 갈수록 확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포기 안 하면 나중에 등급이 갑자기 올라요. 신기하게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물론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 광남 확통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풀어주지 않았나? 아닌가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결정되어 있는 애를 먼저 집어넣으시면 돼요. 얘를 먼저. 쟤는 못 바꾸니까. 자,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 자, D가 0이야.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얘가 6이야. 그럼 어떻게? 3H6. 2번 D가 1이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3이야. 그러면 3H3. 3번 D가 2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0이겠죠. 3H2. 얘는 1이겠죠?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운 날 풀라니까. 일주일이나 지나고 이걸 푸는데 기억이 나겠어? 당연히 안 나지? 뭐 일요일 바빠요? 많이 바빠요? 234. 1시간 정도나 투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텐데. 내가 풀어준 게 234번 아니었어요? 아, 그래? 아니, 이거 내가 풀어준 거야? 자, 234번 보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의미 아닌 정수예요. 자, 가를 보면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에요. 맞죠? 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2가 아니고 AND 그리고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면 A가 2인 경우를 빼자고요. 얘가 10인 경우를 빼자고요.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한 번 더 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는 이게 전체의 가짓수는 뭐냐면 4H12에 맞아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 맞죠? 그럼 자 1번 내가 A가 2인 경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인 경우라서 이 경우는 3H12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경우예요. 그럼 D가 2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네 3H12예요. 이렇게. 맞아요? 자, 이걸 해야겠다고요. 1이 되면서 2까지. 교로 쓰게 하면 되겠다. 즉, A가 2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라고 해요. 이거 왜 하냐면 좀 기다려봐. 그럼 이게 뭐냐면 B 더하기 C가 8이죠. 이게 2H8이에요. 그럼 답은 이거죠. 이 전체에서 3H10이랑 3H10을 더한 다음에 요거 2H8을 빼자고요. 이해했어요? 자, 이게 뭐야? A가 2인 경우. 이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경우. 근데 여기랑 여기에 얘가 한 번씩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자고요.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빼면 이게 빠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푼 거야. 집합으로 따지면 얘가 A. 얘가 B야. 맞아? 아니면 이렇게 돼. A여, B여라고 해.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거야. N에 A여고 B여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얘를 전체에서 뭘 빼자고? 이걸 빼자고. A 합 B를. 요게 A 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35번도 볼까요? 네 자리 자연수 중에 각 자리 수의 합이 9인 홀수의 개수입니다. 얘는 왜 안 와? 자고 있나? 어허. 연락도 없네. 자,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수의 합이 9인 홀수의 개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한 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홀수라며.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각 자리 수의 합이 9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쓸게. A 더하기 B랑 C랑 D가 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 9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D에는 1, 3, 5, 7, 9가 들어가고 여기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우리 방금 푼 거랑 마찬가지죠? 케바케로 풀면 돼요. 자, 1번. 아, D가 1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인데 여긴 0이 못 들어가. 1 이상이야. 그러면 얼마야? 3H 7이죠. 두 번째, D가 3이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네. 1을 하나 넣어주라고요? 그러면 3H 뭐예요? 5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D가 5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얼마입니까? 4죠? 뭐라고요? 네, 3H 3. 네 번째, D가 7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예요. 그럼 3H 1이고 9인 건 안 되죠. 얘가 9면 여기 0이 들어가야 돼요. 9는 할 필요가 없죠. 다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38천이랑 비슷한데 조건이 조금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1. 1에 넣어줘야 돼요. 하나씩 다 뺐잖아요. 잠깐만요. 섞이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아직 페이지 있구나. 239번인가요? 38번도 있구나. 238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입니다. 자연수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고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x의 값에 따라 다른 거니까 6부터 넣어서 전체에서 빼도 되고요. 뭐 1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야. x가 1이야. 그러면 그냥 y 플러스 z 잖아요. 근데 이게 2h 시작해야 돼. 자연수니까. 그럼 하나씩 해볼게. 얘가 2야. 얘가 8이지. 그럼 여기가 2h 6이고요. 자, x가 3이야. 이제 나중에 가면 이거를 하나씩 다 적다 보면 규칙이 생기잖아요. 그죠? x가 4야. 그럼 여기 6이니까 2h4고 x가 5까지죠? 그러면 얘가 5니까 2h3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걸 더할 거예요. 이항 정리를 배웠어야 되는데 아직 이항 정리를 안 배워서 계산하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항정리를 배워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차피 87이고 이게 앞에가 2라서 하나씩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30.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239번은 좀 유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 이하의 네 자연수 ABCD에 대해서 자연수예요. 12 이하. 이렇게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더하기 3, B 더하기 2, C 더하기 1,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다가 A-를 넣을게요. 얘가 A-야. 얘를 그냥 B-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는 도, D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는 몇 이상이에요? 4 이상이죠. 맞잖아. 여기가 3이면 1부터 들어간다고 해도 얘는 4보다 무조건 크거나 나타야 되죠. 4 미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다시 이런 얘기 해야 되죠.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선택할 건데 같아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 H, 답이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이제 넘어가면 되네. 251번으로 갑시다. 251번. 56페이지입니다. 뭐, 푸느라고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안 푼 사람들도 지금 어차피 설명하는 걸 좀 보셔야 될 텐데. 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본인이 푸는 게 나으면 푸시고. 보는 게 나으면 보시고. (251번) 보겠습니다. 자, 등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가 뭐라고 돼 있냐면 2의 7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입니다. 그럴 때 모든 A, B, C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 A는 2의 X제곱에 3의 P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B도 2의 Y제곱에 3의 Q제곱이라고 쓰자고요. C를 2의 Z제곱에 3의 R제곱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얘를 다 곱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개가 돼야 되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4개가 되어야겠죠. 0이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거기 자연수라고 써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네, 위에 건 3H7 하고 밑에 케바케니까 3H4 계산하시면 돼요. 뭐 이해만 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53) 혹시 정원이 연락받은 사람 있어? 자고 있는 건가? 어허. 자, 5개의 학급에서 2위로 8명의 임원을 뽑은 방법수는 M이래요. 근데 8명의 임원 중에 한 학급에서 적어도 1명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N이라고 한답니다. 자, 5개의 학급에서
8명의 임원을 뽑을 거예요. 그럼 한 학급에서 8명이 다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급이 A반, B반, C반, D반, 2반 있으면 여기 애들, 여기 애들, 여기 애들, 여기 애들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8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5H8이에요. 얘가 M이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8명 임원 중에 한 학급에서 적어도 한 명이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N은 뭐예요? 5H3이겠죠. 일단 한 명씩 다 넣어. 하나씩 다 넣어놓고 3명만 더 뽑아.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풀으라고 했어요, 선생님 분명히. 이 적어도에 대한 얘기를. 256으로 가겠습니다. 자, 4명의 학생에게 8자루의 연필을 모두 나누어 주는 방법 수는 방법 중에서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수예요. 다시.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0인 애들이 있던 얘기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명 받은 걸 빼면 되죠. 이해했어요? 전체의 경우, 즉 다시 4명. A가 받고 B가 받고 C가 받고 D가 받았는데 그게 8점이에요. 그럼 전체는 4H8이죠. 괜찮나요? 8자루를 다 나눠줬으니까. 근데 저 안에 뭐 하나, 2개, 3개, 2개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다 제외하자는 얘기죠. 안 받는 애들, 적어도 한 자루도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있으면 적어도 한 명은 적어도 하나씩 받은 경우 수인 4H4가 있겠죠. 그럼 답이 이거죠. 네. 전체 경우에서 4H4를 빼면 안 받은 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262번으로 갈까요? 자, 4명의 학생 ABC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입니다. A, B, C, D에게 같은 거 나눠주네요. 그렇죠? 근데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하나씩. 적어도 하나씩. 뭐라고 했냐면 A 학생은 B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A가 B보다 더 많이 받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A개고, 얘가 B개고, 얘가 C개고, 얘가 D개가 있는데, 얘가 몇 개? 8개. 돼 있어요.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얘가 원하는 거죠. 얘가 더 많이 받았어.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얘들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B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질문. 1번이랑 3번이랑 케이스가 똑같죠. 입장만 바뀐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A 4H8에서 2번을 빼고 2로 나누면 되죠. 어차피 1번이랑 3번의 값은 똑같을 테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돼요? 이것만 빼면 되잖아요. 2번만. 이해되시나요? 1번이랑 3번이랑 같은 거 이해돼요? 우리 자료만 바꾼 거니까 케이스가 똑같아요. 그죠? 이해했죠? 2번 어떻게 구해요? A랑 B랑 같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 2번. A랑 B랑 1인 경우. 그러면 C 더하기 D가 6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 2H2. 그 다음에, 기억. 2번에 기억. 니은. A랑 B랑 2인 경우. C 더하기 D가 4. 여기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4. 여기가 2H2. 그 다음에 D것은 그러면 안 되네요. 되겠다. 여기 D까지 되구나. A랑 B랑 3. C 더하기 D가 2H0. 요거를 더하셔서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아, 여기도 424구나. 424가 맞아요. 하나씩 넣었으니까. 26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연필 7자루랑 볼펜 4자루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기억해두세요. 왜냐면 이게 케바케가 좀 여러 개가 나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연필 7자루와 분필 4자루를 다음 조건을 지키도록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줍니다. 구별하지 않고 볼펜, 그러니까 연필 다 같은 거, 볼펜 다 같은 거. 자, 여학생이 받는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고, 남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습니다. 여학생은 한 자루 이상 받고, 볼펜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남학생도 볼펜을 한 자루 이상 받고, 연필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을 선생님 써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이 3명이잖아요. 여학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죠. 이게 여학생이 볼펜. 오케이? 얘가 몇 개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볼펜을 하나씩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적어도 하나씩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3개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X, Y. 여기 여학생, 여기 남학생. 근데 1번 볼펜. 여기다. 연필이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죠. 하나. 그러면 얘가 몇 개? 4개죠. 이해되셨어요? 볼펜이 7자루, 연필이구나. 연필이 7자루야. 근데 여학생이, 봐봐. 한 자루 이상 받고, 각각이 연필 개수 같다니까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역시 연필이, 여기가 2개. 그러면 X 플러스 Y가 하나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 가를게요. 여기는 2H4고 2H1이죠. 따로 계산할게. 그다음에 여기 A를 씁니다. 이번에는 볼펜. 자, X가 하나, Y가 하나라고 하죠. 하나. 볼펜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개죠. 여기는 3H2. 자, B의 경우를 볼까요? 볼펜이 X가 2개, Y가 2개라고 합시다. 맞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개? 없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3H 이런 거죠.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얘랑 할 수도 있고요. 얘랑 할 수도 있고요. 얘랑 할 수도 있고, 얘랑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볼펜의 상황.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케바케를 나눈 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좀 어렵죠? 4번. 279번입니다.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일 있어? 왜 안 와? 자는 건가? 279번 함수 문제입니다. 자, 두 집합 x가 1, 2, 3, 4, 5에서 y
3, 4, 5, 6, 7까지. 5개에서 5개로 가는 거네요. 근데 2가 4로 결정이 됐어요. F2는 4다. 그 다음에 F3보다는 F4가 커야 됩니다. 얘네들이 결정할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X1, X2면 무조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가 경계선이야. 자, 1이 오를 건 요거 2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못 넘어가요, 얘 때문에. 그죠? 그래서 F1이 성공할 거는 얘가 2가지. 괜찮나요? 이해되셨죠? 왜? 2가 4기 때문에 1은 3, 4 두 개 골라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부터는 F1이 결정됐으니까 F2가 4란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F3 하고 여기에 등호 안 들어왔어. F4, F5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괜찮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잘 봐. 이 3, 4, 5가 색깔을 달리 합시다. 3, 4, 5가 4, 5, 6, 7을 중복조합을 하는 걸 고른 다음에 3이랑 4랑 같은 경우를 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그냥 두고 1은 끝났으니까 얘는 끝났어. 얘는 냅둬 그냥. 얘는 냅둬.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걸 먼저 구해요. 1번 F2 F3 F4 F5를 구해요. 그 다음에 2번 F2 F3 아니지 등호 F4 F5를 여기서 빼자고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답이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처음에 2개 곱하기 2는 하지마. 3, 4, 5야. 3, 4, 5야. 여기는 어차피 답이 결정해서 얘는 하지마. 여기만 하는 거야. 여기만. 여기서 요거 빼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 4개, 3개니까 4H3에서 빼기 4H2를 빼면 되죠. 여기는 어차피 3, 4가 같이 가는 거면 3, 4 같이 가는 거면 2개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해박해를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F3이랑 F4가 뭐냐에 따라서 나눠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280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치역이 3개다. 이거. 치역이 3개다. 자, 여기서 저희 원소의 개수가 3개고 임의의 원소에 따라서 중복조합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3개를 골라야죠. 자, 3개를 고릅니다. 7개 중에 3개를 골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를게. 얘랑 만약에 얘랑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그냥 여기다가 3H7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뭘 빼야 돼요? 치역이 2개짜리인 거. 그죠? 치역이 하나짜리인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되냐면, 자, 3H7에서 뺄 거예요. 뭘 빼냐. 만약에 요 3개 중에 3하고 4 아니면 4하고 5 아니면 3하고 5 이렇게 결정되는 게 있잖아요. 3개 중에 2개를 결정해요. 맞아요? 그쵸? 되세요? 그럼 뭐 해, 여기다가? 뭐 할래?
조심해야 돼.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잖아요. 이 조건을 계속 만족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건을. 그러니까 두 개를 내가 골랐어. 그러니까 만약에 3, 4를 고르더라도 얘네가 이 순서를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EH7이 들어가는 거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또? 이 안에? 그치?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있냐면 빼기 2를 해주셔야 돼. 전부 다 3으로 가? 전부 다 4로 가. 이걸 빼주셔야 돼.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그죠? 그냥 닫을게요. 조심해야 될 게 또 뭐예요? 여기서도 3개를 빼주셔야 돼요. 네, 이게 치역이 2개짜리인데 치역이 2개 중에도 하나가 내가 있을 거 아니야. 뺄 거고. 이거는 전부 다 3으로 가냐? 4로 가냐? 5로 가냐? 이걸 빼주셔야 돼. 이게 여기 들어가요. 유제. 좋아. 어렵죠? 근데 저번에 풀 때 했어요, 이거. 치역이 3개짜리인 거. 대신 그때는 이제 함수수액에 쓰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요런 2H, 3H 이게 아니라 팩토리얼이었단 말이야. 팩토리얼이다, 저기가. 중복 순열이었단 말이에요. 여긴 조합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잘 묶어야겠는데? 잠시만. 여기를 이렇게 묶어야 돼. 이렇게 묶어야 돼. 이 개수에서 2개를 뺀 다음에 3H를 해야지. 큰일 날 뻔. 그죠? 왜냐면 2개 고르고 2개를 뺀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묶으셔야 돼. 284로 갈게요. 저런 조건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선생님 풀었던 거. 이게 프린트가 희미하게 됐어.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에 A1, A2, A3, A4, A5가 있고, 1부터 6이니까 Y에 2, 3, 4, 5, 6 이렇게 있다 치시고, 1번은 뭘 구한다고요? 이거 구하셔야죠. 이거 구하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구하셔야죠. 등호.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저거니까 6H5예요. 얘는 6H4. 그래서 얘를 빼시면 이해 되셨죠? 그런 얘기예요. 다 했나요? 자, 그러면 2항 정리로 가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2항 정리까지 맞죠? 안 해도 되죠? 혹시 더 나가는, 아니, 다 왕감이지. 지웁니다. 자. 2항 정리는 좀 다른 계열 느낌이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의 이제 N제곱이라는 걸 할 거예요.
중복 조합에서는 야 저게 서운다는 항이 몇 개야? 이걸 물어봤는데 여기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개수 숫자가 뭐야?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뭐 a 플러스 b의 1제곱은 그냥 이거 뒤에 냅두고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못 외우죠. 근데 아무튼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가는 건데 성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n이 1이에요. 그러면 a도 하나고 b도 하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 항에 문자가 딱 n개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곱이면 a가 2개, 그죠? a 하나, b 하나니까 2개, b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제곱이면 a가 3개, a 2개, b 하나, a 하나, b 2개, b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저기 있는 지웁시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a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고 그러지만 b가 3개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할 거냐 상관없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a를 가져왔어. 했더니 저 a 세제곱이 된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 b와 여기 a를 가져오고 b 가져오고 a 가져오고 b 가져오고 a 가져오고 a 가져오면 3개니까 저게 a제곱 b가 3개가 된 거고 a, bb, b, a, b, a를 가져오면 네, 그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b와 b를 가져오면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자, a 더하기 b 더하기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3개 곱해지면 일단 a도 3개가 장착되어 있고 b도 3개가 장착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이제부터 뭐라 할 거냐면 내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을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상관은 없는데 보통 뒤에 걸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 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b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 b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맞나요? 오케이. 그럼 맨 처음에 야, 나 a를 n개 가져왔어 라고 했어요. 근데 b가 어떤 입장이에요? 나 n개 있는데 하나도 없네?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전체 3개 중에 b가 하나도 없다고. a만 가져왔다는 얘기.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봐. 만약에 내가 요게 n-1개고 b를 하나 가져왔어. 전체는 n개가 되니까. 그럼 이 a 플러스 b가 n개 곱해진 데서 어디서 b를 가져올 거야? 라는 게 nc1이 되는 거죠. n개 중에 하나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에 n-2가 있고 b의 제곱이 있어요. n개 중에 2개에서 b를 가져오자. 나머지는 전부 a로 채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항 정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b의 n제곱이면 야, n개 다 가져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항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항이라는 건 항이 2개 있는 것에 n제곱의 정리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계산하는 게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약간 경우에서 살짝 빠져나왔어요. 여기 계산이니까 이렇게.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솔직히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갈려요. 확통이 편한 사람이 있고, 경우에서가 편한 사람이 있고, 이항 정리가 편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둘 다 싫어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나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 B 입장에서 하면, 야, 3개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가져왔어? 3개 중에 2개야? 3개 중에 3개 다 가져왔어. 이런 입장이니까 숫자가 저렇게 결정된다라는 얘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선생님 얘기? 좋아요. 보세요. 중요하니까. 울지 마시고. 자, 아직 우리가 시그마를 안 배웠거든요. 근데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요. 배우긴 했잖아. 수업을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를 시그마, R이 0부터입니다. N까지고, NCR이고, 앞에 입장이면 A가 N-R이고, B가 R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B를 R개 고를 거고, 나머지는 A로 채워. 이런 뜻이에요. 자, A 입장에서는요, 라고 생각하면 해줄게요. A라고 하면, 여기가 NCN이고, 그렇죠? 여기가 NC의 N-1이고, NC의 N-2가 되고, 얘가 NC 제곱. 근데, 우리는 어차피 NCR이
NC의 n-r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저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바꾸실 수도 있어야 돼요. 조합, 그 다음에 뒤에 지수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저 녀석의 일반항, 즉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저걸 다 전개하지 않고도,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플러스 2x에 5제곱이 있는데,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뭐니? 이런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했을 거고요, 분명히.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그런 문제를 풀기 전에,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 중요한 거라서.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쫙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개수만 쓰는 거야. 1하고 1이더라. 1일 때는. 개수만 1하고 2하고 1이더라. 그 다음에 했더니 3, 3, 1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구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 다음에도 계속 구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될까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단 이거 지울게요. 책에 있으니까 없어도 되죠. 네, 나중에 필요하면 또 적지 뭐. 시간이 좁아서. 자, 그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한다면 내가 방금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의 일반항이 NCR의 A의 n-R의 B의 R제곱이라고 해서 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이면 앞에는 이게 되죠. 1C 0이네. 1C 1이겠다. 이런 얘기 상황인 거죠. 여기 따라가. 맞아요? 두 번째 줄은 2C 0, 2C 1, 2C. 세 번째 줄은 3C 0, 3C 1, 3C 2, 3C 3. 네 번째 줄. 4C 0. 지금 개수만 적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C 3, 4C 4. 5C 0, 5C 1.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적을게요.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거죠. 여기도 하나 적지 뭐. 이렇게요. 좁게 적어서. 이렇게요. 됐죠? 이해 되시죠?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계산하는 게 저거예요. 근데 웃긴 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하면 같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조합의 어떤 성질이냐면 조합에서 딱 중요한 두 개가 하나는 아까 썼던 NCR이 NC의 n-r이다. 야, n개 중에 r개 가지고 오는 건 n-r개 놔두는 거랑 같아. 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더 뭐냐면 n-c의 r-1에다가 n-c의 r을 하면 얘가 ncr이 된다라는 공식이 하나 더 있죠. 조합 때 배웠어요.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냥 기억만 하세요. 잘 봐. 이 중에 내가 여기다가 3 4C2에다가 4C3을 더하면 맞죠? 그러면 5C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얘가 된다. 이것 때문에 저렇게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 떠! 자,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라고 하면 10이 되는 거죠. 이게 합기체 공식이잖아요. 합기체 공식. 그렇죠? 자, 왜 저렇게 되는지 볼게요.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했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천천히. 얘네들이 더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사이드 건 항상 뭐냐면 1이란 말이야. 얘랑 다 같아요. 사이드가 다 같아요. 1,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는 건 얘네들이 더하는 건 같죠? 그럼 뭐가 된다고? 얘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자, 얘랑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는 거 같죠? 왜? 얘랑 더하면 얘니까. 그럼 또 얘가 되죠. 얘 내려오잖아요. 이해했어요? 자, 얘랑 더하는 건 이렇게 더하는 게 얘니까 얘네들이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좋아요. 자, 반대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더했어요. 얼마라고? 20. 합기체 공식. 자, 내가 지금 어떻게 더했냐면 어디야? 여기다. 이렇게 더한 거죠. 다시요. 이 사이드가 같아요. 다.
얘랑 더하는 건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얘가 되고. 짜잔. 이렇게. 자, 얘랑 더하는 건 얘가 더한 거니까 얘가 되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랑 얘까지 더하는 건 얘가 어차피 이거니까 얘랑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기체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식으로 적어볼게요. 식으로 적어볼게요. 보라색. 자, 1C1, 2C1, 3C1, 4C1이에요. 자, 규칙을 봐. 눈 떠! 규칙을 봐. 자, 여기서는요,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면, 자, C자에 앞에 건 무조건 더해지고 뒤에 건 안 더해져요. 보이세요? 0000011111 223333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C가 앞에 거 더해지고 뒤에 거 더해져요. 보이세요? 20, 31, 42, 5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 거야? 아, 얘 2주를 타고 있는 거야. 학기차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죠. 그럼 마지막에는 무조건 앞에 건 커지고 안 커졌잖아? 그럼 뒤에 거 커지시면 돼요. 반대 방향. 이해했죠?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앞에 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노란색 이 시제로 3C1, 4C, 5C3 어떻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죠. 앞에 건 커져, 뒤에 건 안 커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역시 앞에 게 없으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학기체 공식. 절대 까먹지 마. 아까 우리가 중복조합 할 때 여러 개 계산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를 조합으로 바꾸면 얘가 나와요.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그거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얘를 바꾸는 거야. 중복조합 문제에서 H가 다다다다다 이거 있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인데 얘가 만약에 1부터 5까지 돼. 이렇게. 그러면 넣어서 3H3, 3H2, 3 이렇게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C로 계산하면. 이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졸아?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앞에 있는 거에서 개수 형태만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엄청나게 까다롭거나 뭐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숫자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워지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뭐 앞에는 쉬우니까 뒤에 것만 몇 개 해볼까요? 만약에 302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하나는 잘 기억합시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이면 시그마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시그마를 적진 않아요. 네, 우리는 적겠습니다. 하고 A가 N-R개, 그 다음에 B의 R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일반항만 잘 가져오면 되는데 요 연습이 좀 잘 돼야 돼요. 생각보다 계산이 조금 더럽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거는 해보시고 안 되면 요거 질문은 그 개별적으로 각 반에서 받을 테니까 숙제를 안 하면 안 되겠죠? 302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x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에요. 분모에 이제 x가 들어가 있는 건데 4제곱의 전개식에서의 x 앞에 개수는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아직 시그마를 배운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항만 가져오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네, 4C R이라고 써요. 이렇게 일반항만. 그 다음에 앞에는 일단 다 적으세요. 여기가 4-R제곱이라고 쓰시고 x제곱분의 1을 하고 여기다가 R제곱을 적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숫자는 전부 앞으로, 문자는 전부 뒤로. 그래서 4CR이라고 적으시고 2에 4-R제곱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마이너스 2r제곱이 되는 거라서 얘랑 만나면 x의 4-3r 형태가 됩니다. 돼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1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아래만 1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다시 1에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죠? 네, 앞에 거 조금 넘겼어요. 앞에 거 좀 안 하고 뒤에 있는 것부터 풀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질문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여기에 x제곱의 차수는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2가 안 되거든요. 절대 죽어도. 여기다가 뭐 3분의 1을 할 거예요? 아니야. R은 시그마를 봐서 알겠지만 0부터 1, 2, 3, 4 이렇게 해서 n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0인 거죠. 이 항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항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0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적분도 있고 미분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305, 306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 등차 수열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알면 풀고 아니면 안 푸셔도 돼요. 어차피 그런 문제는 우리한테 주어지진 않을 테니까. 상수항을 구한다던가 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넘길게요.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갑니다. 2개짜리 한번 가볼게요. 두 개짜리가 생각보다 이제 시험이 잘 나와요. 2개짜리가. 그러니까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개짜리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323번 볼까요? 좀 더러워요. 그 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물론, 세제곱을 전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세제곱을 내가 할 줄 아니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3x의 세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세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얘랑 일반항을 맞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x의 개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선생님은 일단은 문제가 되게 더럽게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327번이나 이렇게 325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 플러스 x의 4제곱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일반항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cr이라고 쓰시고 2에 4 마이너스 r제곱 한 다음에 x의 r제곱이라고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3x의 세제곱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 똑같은 r을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그냥 k를 쓸게요. 3이니까 30k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은 그냥 3-k니까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3x의 k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한 번 더 적어야겠죠? 숫자를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30k에 3의 k제곱하고 x의 k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x의 개수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은 여기서 뭐가 오냐면 상수가 오고 여기서 x가 오는 거죠. 여기 한 거에 얘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x의 개수가 오고 여기서 상수가 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곱이었으면 상수 제곱 xx x제곱 상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좋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r이 0이에요. 상수잖아요. r이 0. 그럼 여기는 4c0에 2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자, 여긴 k가 1이죠. 여기도 3c1에 3. 요게 1번에 나온 녀석이고요. 자, 여긴 1이죠, r이. 그러니까 여기는 4c1에 2의 세제곱. 게다가 상수면 k가 0이에요. 그럼 3c 제곱. 이게 곱해서 얘네 둘을 하면 된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패턴의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술형으로 좀 유명했었던 건데 요새는 막 그렇게 엄청 나오진 않아요. 차라리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면은 여기 옆에 26, 27, 28처럼 분수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325처럼 n이 뭐야? 이렇게 거꾸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가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하키스틱 풀면 파스칼 상식에 나와 있습니다. 안 할게요. 아까 이미 내가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오면 되게 쉬워. 근데 332, 333, 334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 338 푸지 마세요. 그 그림이 아마 원래 색칠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나도 지금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서 안 푸셔도 됩니다. 337까지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9번으로 갈게요. 유형 9번으로 가기 전에 한 개를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연습해요. 왜냐면 여기 나중에 그러니까 이 이항 정리가요. 두고두고 쓰여요. 두고두고. 그러니까 경우에서도 그렇고 확률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통계 가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가끔 뭐 수원이나 수채도 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계산하다 보면.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트 같은 경우 미분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항 정리를 이렇게 쭉 전개해서 미분하는 그런 패턴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선생님이 뭘 하나 쓸 거냐면 아까 우리가 이걸 쫙 적었잖아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이걸 이렇게 적을게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고. 이게 이제 되게 잘 나오는 일반형 형태예요. 엄청 잘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얘를 갖다 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건데 이제 b 입장이니까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x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정리할게요. 여기 있는 걸로. 이게 죠 nc 제로. b, x 없어. 더하기 1에 x 하나. nc2에 x 2개. nc3에 x 3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ncn의 x의 n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1 플러스 x의 n제곱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개에서 나온 거니까. x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x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5c0 더하기 5c1에 2 5c2에 2의 제곱 5c3에 2의 세제곱 5c4에 2의 4제곱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거란 얘기예요. 괜찮죠? 일단 다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풀게요. 자,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이 식에다 1번, x에다가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2의 n제곱이 됩니다. 좌변이.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수만 넣힙니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건 2의 n제곱이에요. 여기 숫자가 막 들어가서 다 끝까지 가서 달리면 2의 n제곱이 된다고요. 까먹으면 안 돼요. 쟤도 잘 쓰이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좌변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예? 뒤에 있는 거 땡겨서 하는 건 맞는데,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아마 지금 75페이지에 있는 걸 텐데,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홀수일 때가 다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의 n제곱하고 nc의 예,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순서대로 되면 0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1번이랑 2번이랑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로 나눌 건데 일단 더해볼게요. 그럼 더하면 2의 n제곱이고 뭐만 살아요? 짝수만 살아요. 근데 두 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번에서 2번을 빼볼게요. 여기도 2의 n제곱이죠. 어차피 0 빼는 거니까. 이번엔 뭐만 살아요? 홀수만 살아요. 마이너스 1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NC0, NC, NC4, NC의 EM 하고 NC1, NC3, NC5, NC의 EM-1까지 둘 다 2의 n-1제곱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 2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2로 나눈 거예요.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로 몇 개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n이 만약에 홀수예요.
잘 봐요. 뭐 이런 게 있어. 잘 봐. 예를 들어, 실시0. 지금 선생님 짧게 하고 있어요. 실시2, 실시 3만 구하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매하니까 계산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냥 계속 적어볼게요. 실시4, 실시5, 실시6, 실시7인데, 이걸 다 더하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죠?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네 중 갖고, 얘네 중 갖고, 얘네 중 갖고, 얘네 중 갖고. 그럼 이 위에 것만 하면은 뭐예요? 네, 6제곱이고, 밑에 것도 6제곱이에요. 홀수인 경우. 왜냐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짝수가 해야 되고 딱 반띵이 떨어져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제 이런 성질들이 거기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했어요. 75페이지에. 여기 1번, 2번, 뭐, 그쵸? 거기 2에 2n-1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다 했고요. 앞에가 짝수로 되어 있는 것도 다 했고요. 네. 5번은 변형인 거. 네, 그런 겁니다. 요거 말고 더 있거든요, 원래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면요. 이제 여긴 지울게요. 밑에는 책이 있으니까. 저 위에 것만 남겨놓고. 요걸 사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되게 유명한 거라서. 자, 일단 이제부터 이 녀석의 xk제곱의 개수는 간단하죠? NCK입니다. 맞죠? 보이시죠? 저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xk제곱의 개수는 저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뭘 보냐면 72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거기 유형 9번이라고 적혀있는 녀석 있죠? 이게 원래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잘 봐요. 뭘 물어볼 거냐면 거기 이렇게 써있죠. 1 플러스 x가 있어. 1 플러스 x 제곱이 있고 1 플러스 x 세제곱이 있어. 이렇게 가요. 그래서 1 플러스 x에 n제곱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야 여기에 x의 k제곱의 개수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야. 근데 여기가 3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는 없잖아. 얘는 둘은.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얘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공비가 1 플러스 x로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x에서 1 빼고 첫 항이 1 플러스 x고 1 플러스 x의 n제곱 빼기 1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밑에가 x고요. 위에가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플러스 x가 되거든요. 여기서 xk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건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1의 x의 k 플러스 1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죠. 왜? x로 나눌 거니까요. 차수를 하나. 여기에서 얘를 구하면 x로 나누면 얘가 나올 테니까요. 1이 아닌 이상. 여기는 1이 떨어지니까 상수항 말고 k가 1 이상일 때는. 이해했어요? 했죠? 근데 이 방법이랑 잘 봐.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의 개수면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 플러스 x의 k제곱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없죠, 얘가. 있을 리가 없잖아. 다시 얘가 세제곱이야. 여기 둘에 세제곱이 있어? 없다고. 여기서부터 있다고. 맞아요?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여기서 k제곱의 개수 이거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아, kck k 플러스 1ck k 플러스 2ck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nck를 계산하면 되죠.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각 항에서 xk 제곱의 개수만 다 빼와서 더하면 되잖아. 자, 좀 전에 배웠어. 파스칼, 삼각형, 하키체 공식. 자, 앞에 거 늘어났는데 뒤에 거 안 늘어나.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 그치?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얘가 뭐야? 앞에 거 늘어나, 뒤에 거 늘어나. 똑같잖아요. n 플러스 1, c의 k 플러스 1.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이게 유형 9번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못 써먹어요. 왜? 등비수열을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얘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얘가 나오겠죠. 선생님 이해했나요?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등비를 배우지 않았다고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학기초 공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 되셨나요? 그럼 이것도 기억하면 되죠. 그럼 340번의 답이 뭐냐? 그냥 밑에 답을 풀지 말고. 자, 질문이 뭐야? 똑같이 얘기인데 10제곱이죠. x제곱의 개수예요. 그럼 뭐겠니? 자, 선생님이 써볼까요? 340번. 이렇게 되겠죠. 2c, 3c, 4c, 10c예요. 근데 마지막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얘가 답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했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원리를 알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항 정리가 그냥 눈에 보여요. 딱 보이다가 아 학체구나 보여요. 근데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0으로 갑니다. 얘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울게요. 얘는 책이 그대로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게 339번이야. 내가 지금 설명한 게 339번이야. 여기가 339번이야. 지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들어봐. 여기 뭐가 있냐면 1 플러스 x에 2n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짝수야.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1 플러스 x의 n제곱에다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해도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두 개.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야 여기서 x n제곱의 개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무 뻔하죠? 근데 뻔한데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답은 2ncn이겠구나. 내가 방금 얘기했다. 저건 절대 까먹지 말라고. 맞죠? 여기서의 이 녀석의 개수니까.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 아까 선생님이 두 개 곱하는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거든? 집중해. 자, 그럼 여기서는 맨 처음에 잘 봐. 맨 처음에 내가 여기서 상수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x의 n제곱의 개수가 나오면 얘네들 곱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1차의 개수, x의 n-1차의 개수를 곱하면 나오지. 여기 x제곱의 개수, 여기에 x의 n-2의 개수를 곱하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여기도 맨 마지막에 여기에 개수,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를 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막 싹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럼 걔가 얘랑 같겠지.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자, 상수랑 얘랑 곱하면 이게 나오죠. 여기에 상수랑 여기에 n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곱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잘 봐. 만약에 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의 세제곱이 있어. 이렇게 x 제곱에 x의 세제곱이 있어. 여기서 x 세제곱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하겠다는 얘기. 선생님 이해했죠? 오케이? 좋아요. 이거야. 그럼 봐. 자, 이거 잠깐 지우게요. 그럼 여기는 nc 제로 곱하기 nc n이지. nc 제로 nc 맞죠? 여기는 nc1 곱하기 nc(n-1) 여기는 nc2 곱하기 nc(n-1)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ncn 곱하기 nc 제로 이거잖아요. 이거 다 합하면 뭐가 돼야 돼? 얘랑 같아야죠. 그런데 조합해서 얘네 둘은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nc0의 제곱, nc1의 제곱, nc2의 제곱이에요. 얘가 ncn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얘가 된다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347번. 그 위에 2단계라고 써있죠? 거기 맨 위에 시험 10번에 거기 위에 맨 마지막 줄에 써있는 게 그거잖아요. nc0의 제곱, nc1의 제곱, nc2의 제곱, ncn의 제곱은 2ncn이다. 이게 이 얘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것도 나오겠죠. 요거 다 더하면 이거야 라는 얘기. 그거 빈칸 넣기 한 게 347번이에요.
되실까요?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써놓자. 이게 이제 그게 뭘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라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그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다 비슷한 형태가 나오니까. 좀 우리한테 까다로운 건 뭐냐면 351번 같은 게 어렵겠죠. 351. 그 다음에 아까 이형 11은 했습니다. 이항계수 성질. 그죠? 했어요. 거기 로그도 나오니까. 로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로그를 안 배운 게 아니라서 로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니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거 어딨지? 이건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갔나? 뒤에 있나? 뭐래? 잠깐만요. 뒤에 있구나. 오케이.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 있는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공식 같은 경우를 계산하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공식만 잘 익히시면 되게 쉬워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안 풀게요. 이미 하나씩은 다 풀어줬습니다. 자, 이항계수의 활용이 뭐냐면 유형 12 보세요. 이걸 말로 설명하거든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항정리야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가장 최근에 배운 게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인데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을 풀다가 갑자기 이 문제 그냥 조합 문제거든요. 그럼 헷갈려. 이거 조합인가? 중복조합인가? 고민하면 안 돼요.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여러 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야. 364번에 그냥 문제 읽어봐. 근데 웃긴 건 니네가 지금 이항정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이항정리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왜 이항정리겠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수학여행에서 6명의 학생이 매번 구성을 다르게 하여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사진을 찍어야 하는 횟수는이죠. 야, 아무도 안 세워놓고 찍을 거야? 그건 안 되지. 6명, 6시제로는 빼. 6시제로는 빼. 없어. 자, 6명 중에 1명이 찍자. 6명 중에 2명 와서 찍고, 6명 중에 3명 와서 찍고, 6명 중에 4명 와서 찍고, 6명 중에 5명 와서 찍고, 다 찍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2의 6제곱인데, 저 앞에 제가 없으니까 하나 빼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 얘기입니다. 답이, 네. 63이겠죠? 요런 거요. 요게, 이게 왜 이항정리지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부분집합이겠어.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와요. 얘들아, 그냥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예전에 부분집합, 집합을 배울 때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N의 A가 만약에 4개야, 원소가.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였죠? 이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이걸 원래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렇게 배웠어요. 야, 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렇게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공집합이야. 그럼 4개 중에 없어. 아무도. 자, 집합 원소가 하나야. 4개 중에 하나 와. 2개짜리 4개 중에 2개 와. 4개 중에 3개 와. 다 와. 합하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이 방법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항정리상 부분집합. 그럼 저걸 구하겠니? 아니지. 조건이 들어가겠죠. 누구 들어가? 누가 안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부분집합인데 뭐 몇 개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372번처럼 U인데 A가 B가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A, B를 정하는 모든 경우수를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풀었어요. 앞에서. 중복순열에서 풀었어요. 똑같은 문제. 중복순열을 풀어도 돼요. 근데 얘가 원하는 건 이제 이걸 풀어달라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풉니까? 중복순열이 있는데. 그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유형 14로 가시면 얘들 진부분집합이 뭔지 알죠? 자기 자신 뺀 거. 그럼 여기 마지막에 얘도 빼주셔야 돼요. 얘 없어요? 나 다 온 거. 알지? 네. 그거까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가면 아까 우리 했었던 것처럼 이게 거기 있는데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숫자를 잘 조합해서 계산하시면 돼. 그 공식에다 넣으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분수가 들어가 있거나
시그마 들어간 건 안 푸셔도 되긴 하는데, 뭐, 풀어보시면 상관없고,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게 377번 같은 경우인데, 그것도 막 엄청 어렵지 않은데, 홀수만 나타났죠? 홀수만 나타났죠? 이게 좀 어려운데, 그건 내가 안 풀어줄 거고, 378번은 내가 풀어줄게요. 얘도 유명한 애라서. 378 볼게요. 얘가 뭐냐면, 이거는 해줘도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걔가 예전에는 이 이항 정리의 공식 중에 하나로 아예 들어가 있었던 애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뺀 거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숫자를 보면 NC 제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요. NC1 더하기 2의 NC, 3의 NC3, 4의 NC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여기 N 곱하기 NCN이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게 이유가 뭐냐면, 시그마예요. 이게 성질이 이거잖아. 아, 시그마 R이 1부터예요. 그래서 N까지에 R 곱하기 NCR이에요. 1, 1, 2, 2, 3, 3, 4, 4, N, N.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그마가 힘들면, 그러니까 나중에, 3학년이 만약에 이제 확통을 배우잖아요. 되게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안 풀었던 미분, 적분 다 풀어야 되고, 시그마 다 풀어야 돼요. 되게 어렵죠.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린 지금 했는데 만약에 내가 수능을 확통 선택을 했어요. 그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시그마 들어간 거. 네, 모의고사에는 시그마 들어간 거로 나오니까. 미분도 나오고, 로분도 나오고, 등차수열 등비를 다 나와요. 생각보다 확통이 통합적으로 문제 풀만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러워요, 그래서.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조합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네, NPR이랑 NCR 공식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를 못 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R의 NCR이라는 건. 자, R 곱하기 이게 R팩의 N-R팩하고 얘가 N팩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럼 얘랑 얘랑 하나 나누면, 응? 얘가 R-1팩에다가 N-R팩에다가 N팩인데, 저 N팩을 N과 N-1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팩토리얼의 개념이 돼야 돼. 얘들아 잘 봐. 요것만 쓸게요. 요것만 쓰면 여기 앞에 n이 있고요. 저게 n-1c의 r-1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얘가 여기 들어갔지? 얘에서 얘 뺀 거 여기 있지? 얘가 위로 올라갔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n 곱하기 ncr이 이거이므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그 가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n. 이걸 원래 조합 성질에서 한 번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쓰다가 이제 와서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잖아. 조합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팩토리얼. 됐죠?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아, 얘가 시그마 R1부터 N까지에 여기 N이 되고 N-C, R-1이 되는데 잘 봐요. 이 N은 시그마에서 영향을 안 받죠? 시그마의 주인공이 R이거든요.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그러면 N이 바깥으로 나오고 숫자를 넣어봐요. 그럼 이렇게 되죠. NC1에 0, N-C에 1, N-C에 2 이렇게 가요. 그래서 N-C에 N-1까지 가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니? 2에 N-1제곱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공식이 이거예요. 근데 옛날엔 이거 외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약간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아싸리 파스칼 생각하기 좀 더 나아요. 문제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 얘가 이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될까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것들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378번이 풀리면 379가 생각보다 쉽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나머지 정리.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하는 건데 하나만 풀어볼까요? 381번. 그게 380번은 뭐 빈칸 놓기니까 니네 하시고요. 나머지 정리가 여기 왜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22일에 381이에요. 11제곱을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쓰냐면 조금더 넣어요. 1 플러스 x n제곱. 여기가 1 플러스 20의 11제곱이 되는 거예요. x 20이 들어간 거야. 그럼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얘가
11C 제로, 11C 1에 20, 11C 2에 20의 제곱, 11C 3에 20의 세제곱 해서 점점점 가요. 어디까지냐면 11C 12에 20의 11제곱까지 가겠죠.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게 400의 배수예요. 400이 들어갔으니까 40으로 나오잖아. 그럼 여기 무조건 나눠지지. 이해했죠? 끝난 게 아니고 여기만 계산하면 이게 1 더하기 220이거든요. 맞죠? 이게 11이야 11. 맞아? 그치? 200은 나눠지잖아 40으로. 나머지가 얼마야? 2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이건 쉬운 거고 뒤에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 특히 이제 그거 384 유명한 거. 뭐?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이야? 1 플러스 7로 가야겠죠? 7의 배수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한 개만 더 할게요. 요게 그 교재랑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는 살짝 빠졌는데 가끔 아주 가끔 그 기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도 며칠 전에 그 3학기 풀다가 봤는데 나오더라고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2학년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있어요. 뭐 여기 앞에가 4의 배수가 나오기도 하고 짝수가 나오기도 하고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못 풀잖아요. 계산할 거예요? 아니 계산 안 할 거예요. 숫자가 여기에 16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계산 못 해요.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쟤는 뭘 정리한 거냐면 x에다가 복소수 i를 넣은 거예요. 해볼게요. 좀 길어. 이렇게 되죠. 8C0 계산하지 마. 8C1의 i 8C2의 i제곱 밑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알짝 계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실수분은 실수분으로 보내고 호수분은 호수분으로 보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죠. 8C0 빼기 1 마이너스잖아요. 8C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시고요. 더하기 호수구예요. 1 빼기 8C3 더하기 8C5 빼기 8C7이겠죠. 여기 I 이게 붙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1 플러스 i의 제곱이 뭐냐면 얘가 2i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저거. 그럼 여기가 뭐예요? 4제곱 했으니까 16이죠. 그럼 얘가 16이고 얘는 빵이에요. 답이 16입니다.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 나온 적 있거든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힌트를 줘요. 1 플러스 i의 n제곱을 이용하여 여기까지만 줍니다. 이용하여 여기까지만 줍니다. 여기까지. 요즘 한 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해했나요?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맞풀 정도만 풀어도 대부분 다 풀려요. 비슷한 문제를 다 나오니까. 선생님이 걱정되는 건 앞에예요. 경우의 수. 거기는 맘먹고 내면 진짜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남은 시간 동안 한 20분 남았으니까 푸시고 그 다음에 이거 질문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정규 수업 시간에 받겠습니다.